안녕하세요. IMF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많이 떨어졌던 지역은 두 개를 꼽자면 세종과 대구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세종, 대구 집값 언제 회복될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세종의 매매지수입니다. 이 출처는 KB부동산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종신도시의 월간 지수와 변동률을 해놨습니다. 이 변동률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어딜까요? 사실 2014년도에는 그렇게 어떤 변동률이 100이면 그냥 그만 했지만 2022년하고 2021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죠. 와, 이렇게 솟은 거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르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물량이 많아서, 아니 살 게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고 물건이 많다면 당연히 값은 떨어지겠죠. 이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은 약간 보합 상태, 아니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떨어지는 가격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매도 있지만 전세도 있죠.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올라가는 시점을 보려면 전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가를 봤더니 전세도 지수가 떨어지고 변동률도 아주 미미한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가 가격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를까는 두 가지 팩트로 보면 좋은데요. 전세가가 오르거나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냐. 전세가는 지금 바로 현재고요. 입주 물량은 나중에 그러니까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봤더니 세종의 입주 물량입니다. 2020년도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죠. 2022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가장 입주가 많았던 데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월간 지수, 매매 지수를 봤더니 정말 미미하네요. 와, 진짜 미미하고, 사실 오른 거는 사실 19년, 20년도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입주 물량은 거의 없는데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죠. 없으니까 괜찮은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게 됩니다. 인구 전출입 조사입니다. 이 사이트는 호갱노노인데요. 봤더니 정말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세종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세대수가 3년 동안 28,000세대 정도 됐는데요. 28,000세대가 바로 입주 물량으로 채워졌던 거죠. 그 이유는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입주 물량이 없는데 전국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그리고 국회 이전이라든지 정부 청사가 이전하는, 그렇게 된다면 또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입주가 줄어들고 수요가 많아지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입주 물량 해소,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진정세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전세가 오른다면,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다면, 세종시 이슈겠죠. 그런 게 있다면 가격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사실 그런 이벤트라든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이 해소되는 1, 2년 뒤쯤에는 세종의 또 완숙의 도시, 그러니까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숙의 도시가 되려면 한 10년이 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고 누구나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인 세종시에 또 가격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세종은 사실 보합장,
그리고 떨어지는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서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조절이 된다면 잠깐 쉬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대구 집값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구는 세종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 좋겠죠. 대구의 매매 지수인데요. 오르락 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대구광역시도 사실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면 좀 내려가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언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쉬어가는 타이밍 중에서 전세가를 또 봐야 됩니다. 전세가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 떨어진더라도 전세값이 받쳐준다면 또 회복 기미가 있지만 지금 봤을 때 끝에 봤더니 변동률도 낮고 전세 지수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침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대구는 왜 떨어졌냐? 우리가 보면은 IMF님 여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2011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계단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때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왜 대구는 올랐을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2016년부터 지금 보면은 20년까지 적정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분양이 됐는데 사실 2022년, 23년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보합 상태임에도 이렇게 물량이 많다면 다른 얘기죠. 그런데 물량이 많아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대구 전출입을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순 전출이 더 많습니다. 유입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세종 같은 경우는 전입이 많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출입이, 그러니까 사실 543세대니까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건 정부청사 이전이라든지 국회 이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면 또 한 번의 수요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지금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매매와 전세가 떨어지고 있고 입주 물량이 2년 뒤에는 더 많아지고, 내년 2023년도에 엄청 많아지고 수요는 그닥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구는 잠시 동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정말 동굴 같은 곳을 지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약간 공포감이 있죠. 이런 공포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내 집 마련이 내가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단지 바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대구나 세종은 아니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right now 세종과 대구는 잠시 동안은 보합 상태,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격이 강보합 상태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종하고 대구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은요. 세종에 분양이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지금 현재 미분양도 많고 미달이 돼서 사실 청약시장만 보더라도 세종과 대구는 현재 매매시장은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청약시장은 다른 거죠. 그만큼 세종에는 수요가 계속 잠재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